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랑스럽게 독립을 지켜냈던 한 왕국이 어떻게 무너져 내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외부의 거대한 적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 때문에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편의 거대한 비극, 유대 왕국이 스스로 붕괴에 이르는 그 과정을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평범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걸 기록한 저자 플라비우스 요세푸스가 직접 말했죠. 이건 역사에 기록된 가장 거대한 분쟁 중 하나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라고요. 말 그대로 한 민족의 운명을 건 장대한 싸움의 기록인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까지 특별하냐면요. 바로 이 모든 비극의 한가운데 서 있었던 사람이 직접 썼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는 거죠. 자, 이 비극의 안내자를 소개해 드릴게요. 플라비우스 요세푸스. 그는 유대의 제사장이자 로마에 맞서 싸운 장군, 전사였어요. 동시에 패배한 이후에는 이 모든 걸 기록한 역사가이기도 했죠. 참여자이면서 관찰자라 바로 이 독특한 위치 덕분에 우리가 누구에게서도 들을 수 없는 깊은 통찰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럼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지점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이 끔찍한 붕괴가 있기 전에는요, 정말 눈부시게 영광스러운 시작이 있었거든요. 바로 자유를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당시 유대를 지배하던 외국의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압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성전을 약탈하고 매일 드리던 제사를 금지하고 심지어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고기를 신성한 제단에 바치라고 강요했죠. 이건 단순한 통치를 넘어서 아예 한 민족의 정체성을 뿌리 뽑으려는 시도나 다름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마타티아스라는 한 늙은 제사장과 그의 용맹한 5 아들이 불꽃처럼 일어섰습니다. 이들은 정말 기적 같은 반란을 이끌어서 거대한 제국의 군대를 유대 땅에서 몰아냈고요. 마침내 백성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되찾게 된 거죠. 그리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독립왕국이 탄생합니다. 이게 바로 이 이야기의 정점이었어요. 완전한 자유와 자치를 쟁취한 바로 그 순간 말이죠. 하지만 바로 그 영광의 순간에 비극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왕국의 가장 큰 위협은 밖이 아니라 바로 안에서부터 자라나고 있었던 거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나라를 해방시켰던 바로 그 영웅들의 후손들이 이제는 권력을 독차지하기 위해 서로에게 칼을 겨누기 시작한 겁니다. 자유를 위해 똘똘 뭉쳤던 게 단결은 개인의 야망 앞에서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분쟁의 중심에는 바로 이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 히르카누스는 좀 온건하고 소극적인 성격이었고요. 동생 아리스토블루스는 야심만만하고 카리스마가 넘쳤죠. 왕국의 운명이 이 두 사람의 경쟁심 때문에 갈기갈기 찢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들의 갈등은 피비린내 나는 내전으로 터져버렸고 동생 아리스토블루스가 승리해서 형을 왕좌에서 끌어내립니다. 이걸로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지만 아니요. 이건 정말 더 큰 재앙을 불러오는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역사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인 실수로 넘어가 보죠. 어떻게 내부의 다툼을 해결하려고 끌어들인 외부의 힘이 모든 걸 삼켜버리는 지배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아주 교활한 책략가 안티파트로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패배한 히르카누스에게 슬쩍 접근해서 외국의 군대, 그러니까 아라비아 군대를 끌어들여서 왕위를 되찾으라고 부추겨요. 형제 간의 싸움을 순식간에 국제전으로 키워버린 거죠. 전쟁이 지지부진해지자 두 형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바로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로마의 장군 폼페우스에게 자기들 집안 싸움을 좀 말려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이건 뭐 양을 지켜달라고 늑대를 부른 격이었죠. 이 숫자 300, 이게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이게 뭐냐면요. 폼페이우스의 부하 장군이 아리스토블루스한테서 받은 뇌물의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개입이라는 게 처음부터 순수한 중재 같은 게 아니었던 거죠. 유대인들의 내부 분열과 부패를 파고들면서 시작된 겁니다.
폼페이우스는요, 순식간에 중재자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정복자의 얼굴을 드러냅니다. 보시는 것처럼 형제들의 호소를 듣는 척하다가 요새를 내놓으라고 하더니 저항하니까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서 신성한 성전까지 무력으로 점령해버려요. 로마를 끌어들인 대가는 정말 처참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로마에 막대한 세금을 바쳐야 했고 영토는 줄어들고 주요 도시들은 다 빼앗겼습니다. 한때 독립을 자랑하던 왕국은 이제 로마의 속국으로 완전히 전락하고 만 거죠. 옛 왕주가 무너지니까 권력의 공백이 생겼죠. 더 교활하고 야심찬 한 가문이 바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새로운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안티파트로스의 가문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정치꾼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로마 내전이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폼페이오스에서 카이사르로 아주 능숙하게 줄을 갈아탔고요. 그 대가로 유대의 실질적인 통치권을 손에 넣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헤롯은요, 아버지를 훨씬 뛰어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냉혹한 야망과 탁월한 정치 감각으로 로마의 총애를 한몸에 받으면서 권력의 정점을 향해 정말 거침없이 나갔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요세푸스의 핵심적인 통찰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이 모단 파멸이 결국 스스로 자초한 비극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파멸시킨 것은 우리 자신의 선동적인 기질이었다. 이 한 문장이 이 비극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거죠. 결국 자유를 위해 싸웠던 영웅들, 하스몬 가문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바로 그들 자신의 끝없는 탐욕과 분열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유에 투사해서 자신들의 몰락을 설계한 건축가로 전락해버린 셈입니다. 이제 헤롯이라는 새로운 가문이 로마의 힘을 빌려서 유대를 통치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들의 충성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었을까요? 로마였을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백성이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 속에 곧이어 펼쳐질 또 다른 거대한 전쟁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